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 공시가 현실화 정책. 자, 이게 11월 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가격 안정화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금 폭탄, 과연 현실이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가격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이 토지와 건물, 특히 정부의 개발 행위를 통해서 보상할 때 아무래도 보상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지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 공시지가라는 항목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이 현재 이 1989년도에 이 공시지가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면서 자, 금년도 4월 달에 또 추가로 개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지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의 기준을 잡아주는데 그중에 일단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이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부동산 세금을 끌어올리는 한 가지 효과가 아니라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국민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료를 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고요. 현재 실거래가 기준, 실제 거래되는 가격 기준으로는 부동산 거래세라고 해서 취득세, 양도세, 증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이 종부세, 특히 보유세가 더 증세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지난해죠. 2019년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 정부는 금년도죠.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을 시세 변동률에 맞춰서 상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떤 기준이냐? 고가주택, 특히나 부동산의 가격이 낮은 저가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요번 11월 3일 날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이 대책을 바라보면, 자, 이게 총 한 15년 동안에 걸쳐서 90%율. 자, 이게 90%라는 게 뭐냐면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액 대비 90%까지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재 가장 낮은 비율이 현재 거래가 대비 50%율, 반값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계산되는 게 거의 현재 거래가의 5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15년 단위별로 90%까지 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증세가 된다라는 이 바로 효과를 바라보는데 자, 이게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과연 90%까지 확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조금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 이 기준을 매년 1년 단위로 한 3% 정도를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 이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이렇게 유형별로 일단은 해놨고요. 자, 이 부분을 현재 공시지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요, 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준을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거래가, 실거래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을 현재 거래가 상승률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이 원래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공시지가와 거래가를 더 근접해서 거의 90%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조금 상식적으로 보면 좀 증세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19년 단독주택, 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사례를 보면 실제 2018년 대비 2019년, 자, 금년도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대비를 한다 그러면 자, 이 상승률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 여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165%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이 공시지가 통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그만큼 이 세금 상당히 증세가 된다라는 측면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바라보면, 자, 포인트가 정부는요, 어쨌든 평균 연간 약 3%의 공시가, 결과적으로 15년 뒤에는 90% 현실화율 맞추겠다. 자, 과연 이게 계속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안 하겠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정책 강력하게 끌고 간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결과적으로 목적은 보유세가 상승을 하고 기초,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료가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 특히나 뭐 1주택 말고 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세금에 대한 이제 압박이, 자, 금년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정부가 정책한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 정부에서도 어떤 보완을 할지 한번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자, 일단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공시가율 현실화 제가 볼 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내 집으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 말고 다주택자 하시더라도 임대사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 감면 현실화 정책을 별도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11월 3일 날 1주택자에 대한 6억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 감면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6억 원은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억 원 이상 되는 1주택자라도 9억 원 이상 되는 상향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런 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실 때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고려하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부의 가격 뭐 완화라든가 이런 부동산의 공정거래 질서 잡는 거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잘 판단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 제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